기자 수첩 얼른 넘어가 보죠. 예. 지난달에 아랍에미리트 왕자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래요? 이름은 셰이크 라시드 빈 모하마드 알 막툼이라고 올해 나이 34살입니다. 예, 예. 이 사람 2002년인가요? 아시안 게임 승마 부문에서 금메달리스트. 아, 됐습니다. 기억나요. 예. 그 아랍에미리트 왕자가 승마 금메달 땄다고 금메달 해서 따서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전도양양한 젊은 왕자였는데 이 뭐라고 설명드릴까 하다가 쉽게 설명드리면 TV 개그 프로그램에 흔히 나오는 만수르. 억만장자 만수. 억만장자 만수르의 처남입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요? 예. 젊고 또 이제 승마까지 하는 건강한 사람인데 심장마비요? 떠오르는 게 있죠. 뭔가. 혹시 뭐 마약 같은 거? 그렇죠. 예. 마약 중독? 아. 뭐 지구촌 언론과 그 나라 국민들은 약물 중독에 의해서 숨졌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에 그러니까 2006년이군요. 2006년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따고 그때부터 뭔가 급격히 나빠져서 2008년에는 왕세자 자리를 동생한테 넘겨줬어요. 예, 그러고 예. 이제 물러났었는데 자취를 감췄었는데 이제 숨진 걸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의 사위, 중견기업의 회장님, 맞아요. 마약 중독, 약물 중독으로 지금 난리가 났었죠. 그래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오늘 또 지적을 합니다. 약물 중독 얘기 오늘 해보는 예. 거군요. 이달 초에 성남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약물 중독 포럼도 열렸었습니다. 근데 약물 중독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어디까지 범위를 잡는 일단 겁니까? 허가받지 않은 절대로 안 되는 마약류, 예.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또 목적과 다르게 너무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마구 쓰는 게. 다이어트를 위한 변비약, 그다음에 이뇨제, 예. 또 뭐 여성들이 또 성형을 위해서 막 맞는 거 이런 것들. 뭐 수면제도 이런 것들. 과다하게 복용, 약물 오남용까지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항생제까지 포함해서.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약물 오남용 실태 보고서를 보면 예. 젊은이들이 약물 오남용이 요새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예. 새로운 것들 막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자기들끼리 막 쓰는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건강이 나쁜 사람이 이것저것 약물을 많이 또 오용 남용합니다. 또 우울증 환자 이런 분들이 또 더 쓰고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예. 이 약물의 오남용이라고 하면은 잘못 쓴다는 얘기지만 뇌의 보상 중추를 계속 자극하면서 더 쓰게 하고 해서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가는 거죠. 자극은 원래 더 강해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약물 또 오남용은 중독으로 이어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면 불법 의약품, 마약류에 또 손을 대게 되는 거고 맞아요. 교통사고의 위험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예.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물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국가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의 약물 중독자는 얼마쯤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 통계는 잠깐 보면 약물 중독자는 뭐 정확히 잡지도 못하지만 매년 1만 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 발생하는 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재 전체 약물 중독자는 넓게 잡으면 100만 명은 일단 넘어섰다. 누적으로 하면 100만 명을 예. 넘을 거다. 마약만 따로 따지면 예.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가 20%를 넘어가면 2%를 넘어가면 안전지대가 아닌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1999년에 마약류 사범 적발만 10,000명을 넘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만 명당 20%.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 우리도 벗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올해도 상반기에 5,130명이나 적발됐어요. 예. 지난해보다 12% 늘었습니다. 아, 부쩍네요. 이거 말고 이제 수면제나 각성제 이런 약물들을 너무 남발하다가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 예. 그런데 이런 향정신성 약품들의 재범률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또 하고 하는 재범률이 40%예요. 잘 못 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마약 재범률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정부는 약물 중독을 치료하려고 예방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가 법을 어기는 순간 잡아서 처벌하고 나서 치료 보호를 받으라고 하는. 너무 그쪽에만 지금 예. 집중하고 있는 물론 그쪽도 필요합니다만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냐. 예방하고 치료하고 보호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고 치료가 되면은 사회로 복귀시켜서 정상적인 삶으로 빨리 되돌려 보내줘야 되는데 예. 처벌 위주로 돼 있는 게 이제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약물에 이미 중독이 됐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야, 나 스스로 한번 빠져나와 봐야지 이러기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정부의 치료보호 실적을 보니까 1998년에 122명을 치료보호했어요. 2014년에는 73명으로 줄었고요. 2012년에는 23명밖에 치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1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6,500만밖에 안 됩니다. 100만 명의 중독자가 있다고 하는데 치료 예산이 6,500만이라고 하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또 홍보 예산은 1억 원이에요. 홍보 예산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안 오니까 점점점 예산을 갖다 확 깎아 그럴 수밖에 나갔는데 없는.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홍보 예산은 그냥 남겨둔 거죠. 그런 의미로. 예. 근데 신상 정보를 국가에 공개해야만 치료 보호가 가능했던 거죠. 2000년까지는. 신상 정보를 넘겨야만. 예. 그러니까 그럼- 잘 안 오는 거네요. 그럼 누가 오겠어요?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2000년에 이거는 이제 폐지해 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폐지됐다는 홍보도 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약물 중독 치료 받아 그러면 예. 내 이름과 신상이 다 공개되고 누구나 다 알게 되는데 이제 안 가는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리고. 예, 예. 참 그런데 문제는 이 6,500만 원도 매칭 펀드예요. 매칭 펀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나 예를 들면 인천시가 우리는 한 5억 원 정도로 예산을 마련하고 싶다. 예. 인천시나 부산시가 5억 원 마련하면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5억 원을 대줘야 돼요. 그렇게 매칭해서 예. 가는 펀드. 근데 정부가 안 대주니까 아하. 지방에서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이런 예. 잘못된 구조도 있습니다. 먼저 마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물 중독을 폭넓게 보고 범죄가 아니라 치료 보호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범죄화 작업. 네. 이것부터 좀 논의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요 같습니다. 사이에 뭐 국내에 막론하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마약 사건, 마약 이야기 해봤습니다. 변상우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